분노가 너를 망칠 것이다.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해를 끼친다 해도 그것은 누구보다 분노하고 있는 본인에게 더 해롭다. 분노는 반드시 그것을 불러일으킨 상대의 행위 이상으로 유해하다. 젊은 날 톨스토이를 존경해 그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던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말로 기억한다. 내가 틀렸다면 화낼 자격이 없고 내가 맞다면 화낼 이유가 없다.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낼 이유가 없다는 이 말은 그리 억지스럽게 들리지 않는다. 가만 둘러보면 주변에 화를 거의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타고난 성품이 그렇거나 마음을 다스리고 닦은 결과이거나 할 것이다. 우리 시대에 현자가 있다면 학식이 높거나 부유한 이보다 이런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돌이켜보면 나도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다. 화를 내고 그때그때 불같은 분노를 표시하면 그것이 더 멋진 사람의 징표인 줄 알았고 화가 조금이라도 풀릴 거라고 믿던 때도 있었다. 위 문장을 적은 날의 일기에 톨스토이는 이런 말도 함께 적었다. 사람들이 종종 분노에 사로잡혀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분노 속에 일종의 남자다움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내 속을 들킨 듯하여 얼굴이 화끈거렸다.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을 다그치는 속도와 적은 노력으로 최대한 많이 얻을 것을 요구하는 효율은 인간을 피폐하게 만든다. 속도와 효율을 무한대로 강요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그만큼의 스트레스를 부여안고 살 것을 강요한다. 조금 천천히 가도 되고 조금 덜 이익을 보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불치병인 암이며 정신병, 여러 질환의 원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히 지목하는 것도 마음의 병, 스트레스 같은 것이다. 분노가 그 누구에게보다 분노한 자신에게 가장 해롭다는 톨스토이의 말은 이렇게 풀이된다. 누구를 위해 그토록 쉼없이 달리고 무엇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는 것일까? 톨스토이는 같은 날 일기 다음 메모에 일상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제시한다. 로마 시대의 현자로 불렸던 철학자 세네카의 말을 인용해서 말이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를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 걷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말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몸과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분노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세네카는 또 화내는 버릇을 없애려면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낼 때의 모습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있을 때의 모습, 즉
마치 술 취한 사람이나 짐승처럼 붉어진 얼굴, 증오에 찬 추한 표정으로 불쾌한 목소리를 꽥꽥 지르며 더러운 말을 뱉어내는 모습을 보고 나는 저런 추태를 부리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라고 했다.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강렬히 느끼는 것은 그 말의 진실됨이나 유용함을 떠나 고대 로마 시대 같은 먼 옛날에도 사람 살이의 조건과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데서 오는 놀라움이다. 우리보다 덜 복잡하고 모든 것이 더 분명한 시대에 살아서인지 선현들의 말은 더욱 명료하고 간결하다. 10여 년 전쯤 방한하기도 했던 베트남의 성인 틴나탄 스님이 널리 읽힌 저서 화에서 현대인들은 온갖 화에 둘러싸여 있는데 화 다스리는 법만 알아도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조언하며 여러 방법을 소개했다. 부처가 전해주었다는 이 방법들은 의식적인 호흡, 의식적으로 걷기, 화를 끌어안기, 우리 지각의 본성을 깊이 들여다보기, 타인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 사람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 등이다. 내가 숨을 어떻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인지, 내 지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것들만 가만히 들여다보아도 충분히 화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명상은 거창한 것이 아닌 바로 이런 행위들이라고. 오래전 인도를 여행할 때 석가모니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부다가야 마을에 갔었다. 그곳에서 만나 사나흘을 함께 보낸 스님에게 듣고 오래 기억하는 말이 있다. 불교 혹은 불교의 명상은 호흡법과 다름없다라던 말씀이다. 로마의 현자 세네카가 한 말과도 상통하는 부분이라 느껴졌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만큼이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은 힘겹다. 어쩌면 우리가 진심으로 분노해야 할 곳이 있다면 보다 본질적인 삶의 영역에서일 거다.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과 불화, 무한한 경쟁을 부채질하는 제도와 정치 같은 것 말이다. 한 번뿐인 삶에 어쩌다 함께 살아가게 된 타인과 사소한 일로 화를 내고 분노하며 해롭게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틀렸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의 실수 가능성, 나의 오류 가능성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은 틀림없이 덜 실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증오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으면 아이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도 모른 채 진심으로 양쪽을 비난하면서 슬픈 듯이 두 사람한테서 돌아서 버린다.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보다 그 아이가 언제나 옳다.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해를 끼친다 해도
그것은 누구보다 분노하고 있는 본인에게 더 해롭다. 분노는 반드시 그것을 불러일으킨 상대의 행위 이상으로 유해하다.